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난 밤에 눈이 조금 왔는데 햇빛은 따뜻합니다. 그런데 밖은 상당히 춥거든요. 토요일 지금 12시 28분입니다. 오늘 주말을 마무리하면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라 그러면 낸드 플래시하고 그 다음에 디램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 매출의 약 60에서 70%를 거두거든요. 파운드리는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디램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또 HBM은 말할 것도 없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차세대 넥스트 HBM이라고 말하는 GDDR이 이게 그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5090에 이게 최신작인데 이게 곧 나올 건데 여기에 삼성의 GDDR7이 들어간다고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지포스의 그 GDDR을 독점적으로 많이 넣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삼성이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타이틀에 보면 삼성전자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90에서 마이크론을 밀어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제가 다음 주에도 방송을 할까 모르겠어요. 제 블로그 작업은 할 건데 지금 HBM에서도 우리가 알려지기로는 월 생산량이 한 2만 장이라고 알려졌는데 내년에 6만 장을 한다는 거죠. 캐파를 3배나 올린다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캐파를 지금 2배를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GDDR이 왜 중요하냐? 몇 가지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HBM에서 비해서 가격이 싸요. 그리고 GPU를 이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값이 싸면서 또 한 가지는 전기를 많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HBM이 지금 전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GDDR은 HBM을 제외하고는 현존하는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빠른 제품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제 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카나다의 아주 전설적인 반도체 그 설계자가 있죠. 짐 켈러. 텐스토렌토라는 그 뭐 삼성하고도 지금 뭐 이렇게 협약이 돼 있고 한국도 방문하고 이랬었는데 거기 이제 그 짐 켈러 같은 경우는 HBM을 안 쓰고 GDDR을 가지고 AI 가속기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엔비디아의 이게 RTX 4090입니다. 여기에 이제 GDDR 그 6X가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또 들어간 거죠. 근데 요게 이제 GDDR7이 되면서 그 자리를 이제 그 마이크론의 자리를 밀어버리고 삼성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GDDR이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HBM에서 상대적으로 제조 비용이 쌉니다. 왜냐하면 패키징이 없어요. GDDR은 패키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HBM 같은 경우 뭐 8단, 12단을 쌓려면 그 쌓는 데서 수율이 뚝뚝 떨어지고 비용도 엄하게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그 GDDR은 그냥 한 개예요. 그냥 갖다 끼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AI 가속기에 HBM을 사용하기에는 가격 부담도 있지만은 전기라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HBM 가격은 일반 D램에 비해서 3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래서 AI 반도체의 큰 손인 엔비디아가 GDDR을 주로 공급하는 건 마이크론이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비켜 하고 밀어내버린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사진이 이제 유출이 됐어요. 요게 이제 RTX 5090이에요. RTX 3040 우리 작은 애가 한번 써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작은 애가 한번 이더리움을 이렇게 채굴한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그거 참 좋더라고. 여기 보면 이거는 제가 써놓은 겁니다. 이게 16개가 들어갑니다. 16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유출이 됐어요. 유출이 돼서 그 기사가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포스 RTX 5090에 PCB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출됐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방에 삼성전자의 GDDR7 2기가 하나의 2기가 16개를 해서 총 32기가의 용량을 구현한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마이크론이 저기에다 넣었었는데 요게 삼성의 GDDR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저기다 채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뭐 D램도 그렇고 이제 1A D램, 1B, 1C D램 이런 쪽에서 잘 못하다 보니까 D램 쪽에서도 조금 잘 안 되는데 GDDR7에서는 치고 나가는 거죠. 잘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삼성전자의 그래픽용 D램 GDDR 그래서 보면 그래픽스 더블 데이터 레이터 그러니까 GDDR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아주 특성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HBM보다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전력 소모가 적고 참 이게 굉장합니다. 저전력 반도체거든요. 요게 지금 엔비디아가 만든 뭐 지금 H100이나 H200 그 다음에 B100, B200 내년에 나온 거 B300 뭐 이게 지금 전기를 먹는 하마거든요. 그래서 그 AI 가속기를 만들면은 자체 발열이 많으니까 그 자체도 그냥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칠러를 어마하게 쿨링을 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전력 소모가 작아요. 그 다음에 가격 대비 성능도 좋아요. 이러다 보니까 꼭 그냥 HBM이 사용하지 않는 데는 이 GDDR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게 이제 지포스 RTX 5090입니다. 자, 요게 이제 뭐 게임하는 이런 쪽에서는 이거 뭐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삼성전자는 HBM에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밀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게이밍용 이제 GPU 그래픽 시장에서 앞서나갈 걸로 이제 왜냐면 게이밍 그 시장에서 PC에서는 지금 지포스 RTX 뭐 4090 그 다음에 지금 5090이니까 여기에서 그냥 판가름이 날 게이머들은 다 저걸 쓰니까요. 그래서 미국 IT 매체 PC 태블릿이 이걸 지금 조금 전에 왔던 그 사진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RTX 5090에 16개 삼성전자 GDDR7이 탑재된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만큼 삼성이 잘 만든 거죠. 엔비디아는 이전 세대 RTX 4090에는 마이크론의 GDDR6 X를 메모리를 사용했지만 이번에 차기 버전이죠. 이번에 삼성전자 GDDR7으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매출이 60에서 70%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게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세계 3대 반도체 학회인 국제 고체 회로 학회, 여기를 해보시면은 카이스트 유해진 교수님입니다. 아주 그 반도체에서 아주 석학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ISSCC의 이제 홈페이지에 그 공개된 거를 보면, 삼성전자 GDDR7 24GB 좀 전에 보셨잖아요. 이게 이제 RTX 4090에 탑재된 마이크론의 GDDR6 전송 속도는 24GBps 정도였었는데 삼성이 이거를 더 많이 한 거예요. 32GBps 요걸로 지금 제품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제품이 좀 탁월한 것 같아요. PAM3 수신기라고 막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성능도 좋고 또 가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IT 매체 PC 태블릿은 수년간 엔비디아의 GPU를 지켜봤지만 우리는 RTX 5090의 잠재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CUDA는 뭐 엔비디아가 만든 그 GPU잖아요. 그 코어의 엄청난 증가와 GDDR7 메모리 강력한 전력 공급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상당한 성능 향상을 나타낸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더 괴물 같은 겁니다. RTX 5090인데 곱하기 8입니다. 그러니까 RTX 5090을 8개를 장착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어마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5만 유로예요. 5만 유로. 5만 유로니까 가격을 따져보면 이게 굉장히 비싼 거지, 이 하나가. 그러니까 뭐 지금 엔비디아의 H200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비싼 거죠. 그러니까 GDDR 하나로 봤을 때는 용량이 떨어지고 이러지만 이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까 지금 RTX 5090에 GDDR이 16개가 들어가는데 이걸 곱하기 또 8을 하니까 어마한 성능에
저게 그래픽 카드가 된 거죠. 이걸 5만 유로에 지금 시장에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RTX 5090용 그거는 이제 개인용 PC 등에서 인공지능 처리와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GDDR 메모리가 탑재되는 게이밍 GPU 시장은 급격히 성장할 전망이다. 우리 저 K게임이 뭐 대단하잖아요. 그냥 뭐 이런 그 게이밍 올림픽에서도 뭐 금메달 따고 막 이러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시장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게이밍 GPU 시장 규모는 24년 올해죠. 36억 5천만 원, 약 5조 3,500억에서 29년에는 157억 달러로 약 23조 원, 거의 뭐 한 4배 이상 이렇게 시장이 성장을 할 거란 거죠. 그러니까 이 GDDR에다가 우리 삼성이나 SK나 마이크로는 그냥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텐스 토렌토에서 AI 하드웨어 가속계인 웜홀이란가요? 웜홀 N300이라는 이 가속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설계 전설로 불리는 카나다의 짐 켈러가 이게 그 텐스 토렌토에서 웜홀이라는 것을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HBM이 아닌 GDDR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이게 GDDR인 것 같아요. 이게 이 GDDR 이렇게 전부 다 많이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HBM보다 GDDR이 싸기는 하지만 숫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만 해도 벌써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잘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H100 AI 반도체의 3분의 1 수준 이지만 가성비가 높은 GDDR 메모리 사용으로 가격은 H100에 비해서 20분의 1 수준. H100 뭐 가속기가 뭐 4천만 원, 뭐 5천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20분의 1 수준이라 그러니까 굳이 그 엔비디아의 호포 가속기가 필요 없는 그런 업체들에서는 GDDR로 해가지고 가속기를 만들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발열 적죠. 가격 싸죠. 가성비 좋죠. 이러니까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게다가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용 AI 칩에는 주로 HBM이 채택됐지만 학습된 AI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AI 칩셋용으로는 GDDR이 적합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잘 만들면서 틈새 시장을 추격을 해가면서 이런 조금 약간 그 저사양 그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돈을 벌어서 첨단 반도체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첨단 쪽에다가 올인을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거든요. GAA 3나노 그냥 그거 하나만 2년 반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게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레거시 파운드리까지 그냥 그 투자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새로운 이제 파운드리 한진만 사장이 레거시 파운드리 쪽에 더 많은 그 이제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것은 시기가 좀 늦기는 했지만 잘한 것이라고 저는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내년에 이제 원C DRAM을 5월쯤에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신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수율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GDDR7은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어서 엔비디아의 지금 납품이 장착이 된 사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작은 그 노력, 이런 작은 이런 움직임이 자꾸 있어야지만 삼성전자의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말이 지나면 31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쯤에는 삼성전자의 문제점 크게 한 뭐 D램이라든가 HBM이라든가 파운드리라든가 낸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서 한번 결산하는 것처럼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